시작합시다.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삼각 함수의 활용입니다. 간단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각과 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각이나 다른 변을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인 거야, 결국은. 맞니, 얘들아?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 만약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요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빗변을 구할 수 있죠. 됩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5야. 여기가 3이고 여기를 뭐 60도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상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는 거야. 됐습니까? 시작할게요. 우리가 원이 있고요. 아니, 잠깐만, 그 전에 지울게요. 봅시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인 법칙.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뭐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일 수도 있고 직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을 A, 그 다음에 B, 여기를 C, 대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입장에서는 원이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외접원은 라지 r, 내접원은 스몰 r이라고 썼었죠. 됩니까? 그럼 공식을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왜 그런 공식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공식이 뭐냐면은 사인 A분의 사인 이거야. A분의 대변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같다. 이렇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선을 그어도 우린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각을 A라고 하고요. 그럼 그 각도에 마주보는 대변을 우리는 스몰 a라고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뭘 배웠어요? 우리 뭘 배웠냐면은 우리 빗변의 길이가 얼마겠냐? 외접원의 반지름 2배니까 2r이 되겠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빗변에다가 우리 요 a가 뭐냐? 밑변이냐 높이냐? 각도의 대변이니까 높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빗변에다가 사인 a를 곱하면 높이 a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 양변을 사인 a로 나누면 사인 a 분의 a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면서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방법 문자를 바꾸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요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언제 이러한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 언제 쓸 수 있는지. 맞니 얘들아? 이상한 데 쓰면 안 되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어. 그 뭐냐 로봇 만화 중에 하나 뭐 있냐면은 그랑조라고 있거든. 땅이 이렇게 있어. 어떤 주인공이 걸어가다가 나쁜 놈을 만나면 땅에다 팽이를 굴려. 그럼 팽이가 마법진을 만들어. 쫙. 그리고 별이 진짜로 쫙. 그랑조. 쫙. 유튜브 검색해봐. 마법진 만들어 여기 로봇가 쫙 소환돼. 됐냐? 또 주인공 친구는 꼭 물에다가 그려야 돼. 물에다가. 그럼 물에다가 바다가 있어요. 바다야. 찰랑찰랑. 듣고 있니 얘들아? 되게 중요해. 꼭 바다에다가 팽이를 돌려야 돼.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로 마법진이 만들어져. 이렇게. 얘는 물이 없으면 좆되는 거야. 개발 그 마법진 이렇게 만들어줘. 여기 로봇 쫙 나와. 얘는 물에서만 돌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어디서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물에서 돌리는 녀석이 나쁜 놈 만났다고 땅바닥에서 굴리면은 소환이 안 되죠. 이거 진짜야, 이거. 됐습니까? 맞아? 또 이런 것도 있어. 뭐냐? 그 만화, 내가 옛날에 만화 좋아했는데 피광 통키 알아, 얘들아, 혹시? 알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보여줄게. 그림 되게 잘 그려. 여기 옆에서 봤을 때요. 어떤 애가 이렇게 있어. 그 나쁜 놈 필살기인데 피구하는 얘기야. 근데 얘는 필살기를 쓰기 위해서는 꼭 비가 와야 돼. 꼭 비가 와야 돼. 비 안 오면 못 써. 비가 안 오면 얘는 족밥이야. 비가 왔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웅덩이처럼 물이 고이잖아, 경기장에. 그럼 공을 이 바다를 향해 내려쳐. 그럼 물은 분명히 조금밖에 고이지 않았거든? 근데 물이 푸악 쏘래, 이렇게. 그러면서 선수가 여기를 쫙 뚫고 나와, 이렇게. 선수, 물을. 그럼 뚫고 나오면은 갑자기 앞에 있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공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서 공을 맞고 죽는 거야. 아니, 진짜예요, 진짜. 이 사람은? 죽기까지예요? 그 죽는다라는 게 아웃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주인공 아빠는 공을 맞아서 죽긴 죽었어. 정말로 이건 진짜. 피구왕 통키라고 되게 한동안 유명했던 만화야. 아시겠죠? 무슨 말이야? 얘는 자기의 필살기를 비 올 때만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 내 필살기를 내가 필살기라고. 근데 언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됐습니까? 봅시다. 그래서 사인 법칙의 첫 번째 사용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필기하세요. 첫 번째는 두 각과 두 대변의 관계 시기래요. 사인 법칙은. 두 각과 두 대변의 관계 시기래요. 이 말을 외웠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45도라고 하고 이 길이를 5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를 60도라고 하고 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저 좀 보세요. 각 대변. 그러니까 두 각과 두 대변. 뭐가 떠올라?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각 대변이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식은 사인 45도 분의 대변 5는 사인 60도 분의 대변 x가 이렇게 되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x값 구할 수 있겠죠. 됩니까? 두 번째, 사인 법칙의 두 번째 사용은 언제라면은 두 번째, 사인 법칙은 각과 대문자는 각이에요. 소문자는 변이고요. 요건 외접원의 반지름이고요. 뭐예요? 각과 대변과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관계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 있고요.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5라고 하고 각도를 여기를 60도라고 하면서 요 대변을 구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딱 보자마자 각, 대변, 외접원의 반지름. 각, 대변,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이 말이 떠오르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풀이가 사인 60도 분의 얼마냐? x는 얼마냐? 외접원의 반지름 2배죠? 여기가 10대겠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x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차피 이 공식을 못 외우는 찐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 알았지? 아니 오늘은 못 외울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얘를 못 외울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공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다라고 놓고 봐봐 얘와 얘를 같다라고 놓고 양변에 sin a를 곱하면 첫 번째 변형식은 a는 2r sin a가 되겠네요. 이 녀석과 얘를 같다라고 놓고 양쪽에 sin b를 곱하자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b는 2r sin b가 되겠죠. 질문. 얘들아 스몰 c는 뭐 될까? 뭐 되겠냐? 2r sin c가 된다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공식. 변의 길이 a 대 b 대 c는 보자. a 대 b 대 c는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잖아. 근데 비례식은 2r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애들이 오해하는 게 변의 길이의 b가 각의 b구나. 그건 아니야. 변의 길이의 b가 각에 대한 sin 값의 b가 된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 필기하세요? 변의 길이의 b가 각에 대한 sin 값의 b와 같다라는 거죠. 이번엔 세 번째 공식을 볼게요. 이번에는 sin a는 요 공식에서 양쪽을 2r로 나눌게요. 그럼 sin a는 뭘로 볼 수 있어요? 2r분의 a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sin b는 얘들아 뭐 되겠냐? 2r분의 b가 되고요. sin c는 2r분의 스몰 c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을 추론을 먼저 해볼게요. 그 전에 그냥 먼저 하자. 코사인 법칙의 목적.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대. 그런데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대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너를 알고 있으면 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세 개를 알고 있으면 초록색을 구할 수가 있대요. 두 변과 끼인 각. 중요합니다. 코사인 법칙의 목적이에요. 그럼 일단 공식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각 A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 B라고 하고요. 여기는 C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스몰 a가 되고 여기는 스몰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겠죠. 됩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은 점 B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릴게요. 그럼 질문이에요. 이 초록색이 뭐가 될까? 초록색은 요 각도, 힌트가 이거야. 얘를 그렸어. 각도를 그렸어. 얘 뭐냐? 그러니까 밑변이잖아. 그 뭐냐? 내가 뭐 탁 튀어나오라고 했잖아. 12년 만에 처음 듣는 대답이야. 반지름이래 진짜. 뭐냐 얘들아? 아니 얘들아 봐봐. 현진이 말대로 현진이가 밑변이라고 했잖아. 그건 잘했어. 근데 내가
세 가지 공식을 말하면서 즉각적으로 탁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했어. 12년 만에 두 단어를 처음 들어보네, 진짜. 그래서 뭐예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했었죠. 내 말은 요 초록색 길이를 빗변 곱하기 코사인 A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초록색 길이가. 좀 어렵다.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뭘로 볼 수 있을까? 빨간색이 높이잖아. 높이는 뭐 곱하기 뭐냐? 그거 말고 빗변 곱하기 사인.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빨간색은 C 사인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파란색은 B 지울게요. 우리 아까 요 전체 길이가 B였잖아. 그럼 파란색은 B에다가 얘를 빼면 되겠네? 뭐 되는 거예요? B-C 코사인 A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내가 코사인 법칙을 추론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이제 요 흰색 삼각형을 쳐다보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빗변의 제곱은 이 녀석을 제곱하고 이 녀석을 제곱하고 더한 거랑 같겠죠? 그럼 이 녀석 먼저 쓰면은 B-C 코사인 A의 제곱과 플러스 빨간색 제곱하면 C제곱 사인 A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전개하시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C제곱의 뒤에 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A가 되고 여기 있었던 플러스 C제곱의 사인 제곱 A가 이렇게 되겠죠. 졸라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잘 봐봐. 요 녀석을 C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 A가 남잖아. 그럼 뭐 되냐 결국? 1 되겠죠 그게. 내 말은 파란색이 뭐 되는 거예요? 그냥 C제곱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이. 알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B제곱에 여기 있던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되면서 그게 누구예요? A제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럼 보자. 이 공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봐봐 얘들아.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각 A인 거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너를 알고 너를 안 다음에 너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냐? 그럼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수학에서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좌변에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의 제곱은 나는 BC 라지 A를 알고 있잖아. 뭐 한다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더한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에 BC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BC를 쓰면 된다고. 그 다음 코사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마주보는 각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또 빌렸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B제곱을 구하고 싶어. 암기 별로 안 어려워. 그럼 B가 아닌 녀석은 AC잖아. 뭐 하는 거야? 불러봐. A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 AC 코사인 B가 된다라는 거야. 됐냐? 다시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다시 봐봐. 봐봐 한 번만 다시. 얘가 B야. 여기가 B야. 여기가 뭐 A야. 여기가 C야.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이 녀석과 얘를 알고 있잖아. 근데 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은 두 개를 제곱하고 더하라고. 마이너스 2배에 두 개를 곱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마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고. 한 번 더 연습할게. 보자 얘들아. 다 필기해. C제곱 뭐가 될까 얘들아? 니네가 불러봐. C제곱은. 불러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의 코사인 C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 다 필기하세요. 이번엔 뭐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얘들아 복습도 하자. A 제곱은 뭐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이렇게 되겠죠. 또 복습할래? B제곱은 뭐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되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C제곱은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뭐 하냐면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안 써도 돼요. 보자. 그럼 한번 뭐 추론이라고 하면 민망하고 보자. 이 녀석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용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2BC 코사인 A가 되겠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뭐 됩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겠죠. 그럼 양변을 이 녀석으로 나눌게요. 됩니까? 그러면 1번 만들어지는 공식이 필기하세요.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코사인 B를 볼게요. 암기하는 방법은 얘들아 얘가 B잖아. 그럼 B가 아닌 게 누구야? AC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AC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 얘들아? 그럼 여기에 A를 썼으니까 분자에 A제곱이 오고 여기에 C를 썼으니까 C제곱을 더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B니까 그거의 대변의 제곱 그거의 대변의 제곱을 뺀다라는 거죠. 됩니까? 다시 한번 3번 볼게요. 니네가 하는 거야. 코사인 C를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 얘들아. 2A 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식도 언제 써먹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공식이라는 거는 좌변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우변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를 알고 있다라는 건 소문자가 A, B, C가 다 있잖아. 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을 알던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기억하면 필기하세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의 목적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 셋 다. 그랬을 때 각을 구할 때 쓴다. 구할 때. 엄밀히 말하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그냥 간단하게 각을 구할 때 쓴대. 그러니까 나한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각을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사용한대요. 좀만 더 쉬었다 할게요. 한 10분 정도만 집중하세요. 보자 얘들아. 저 좀 보세요.
우리 말로 복습하자. 처음에 뭐 배웠어요? 사인 법칙을 배웠죠? 경민아? 약간 유연해 보여? 처음 뭐 배웠어요, 여러분들? 사인 법칙 배웠죠? 공식 뭐였어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그래서 사인 법칙 첫 번째는 뭐라고? 두 각과 두 대변의 관계식.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각과 대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관계식. 그런 공식 변형식이 있었죠?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또 뭐 있어요? 공식이? 그럼 A 대 B 대 C는 뭐였어, 얘들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됐습니까? 또 당시 또 뭐였어, 얘들아? 공식 하나 또.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됐습니까? 사인 법칙 끝. 맞죠? 두 번째 뭐였어요? 코사인 법칙 배웠죠? 목적이 뭐였어요?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였죠? 공식 뭐였어요? A제곱은? 불러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마지막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맞냐? 됐어? 마지막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배웠죠? 목적이 뭐였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각을 구할 때 쓰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 A는 뭐였어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두 개만 더 할게요. 코사인 B는 뭐였어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지막 코사인 C는 뭐였어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외워졌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죠? 좀만 더 할게요. 이번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넓이. 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여기는 C, 여기는 B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뭘 배웠습니까? 두 변과 그 다음에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면 공식이 뭐였습니까? 2분의 1의 BC의 사인 A였죠. 기억합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사인 A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뭘로 바꿀 수 있었냐? 2R분의 A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4R분의 ABC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4배를 한다는 것 분의 각 세 변의 길이를 곱하면 된대요. 지금 이거 얘들아? 이거 맞지 얘들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거야? 그럼 얘가 만들어지겠지? 맞죠? 또 하나만 추론해 볼게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번엔 4R분의 요 스몰 a를 스몰 a라고 하지 말고 뭘로 바꿀 수 있냐? 떠올려봐. 2R 사인 a로 바꿀 수 있죠. 맞냐? 그럼 스몰 b는 뭘로 바꿀 수 있냐? 2R 사인 b. 이거 필기하지 마. 스몰 c는 뭘로 바꿀 수 있냐? 2R 사인 c. 그럼 문제 뭐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R과 R을 지우고 여기 있는 2와 4를 지우면 분자에 누가 남았냐? 2R과 R이니까 필기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니까 2R 제곱에 사인 A에 사인 B에 사인 C가 되니까 각도를 알고 있어도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 공식을 둘 다 자주 사용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추가로 하나 필기할게요. 공식의 이름이 뭐냐면
헤론의 공식입니다.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사람도 많아 이거. 문제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봅시다. 삼각형이 있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추론할게요. 뭐하는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얘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쓰기 위해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됩니까?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세 변을 예쁘게 더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2로 나눠. 그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S는 루트의 K값이잖아. 그냥 K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K에다가 A를 빼는 거야. 그 다음은 K에다가 B를 빼는 거야. 그 다음은 K에다가 C를 뺀 다음에 모조리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거를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고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만 그냥 암기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 뭐냐면은 마지막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공식을 두 개를 쓸 건데 추론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냥 아무거나 그리면 돼요. 뭐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요. 그랬을 때 하나의 대각선 길이를 A라고 하고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세타를 여기로 보나 여기로 보나 마찬가지예요. 사인 값은 아무거나 잡으세요. 그러면 넓이 S는 뭐 되냐면은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넓이 S는 AB 사인 세타입니다. 이유가 너무나 궁금한 사람은 10시에 남아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내가 설명 안 한 이유가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개념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 8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제곱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결국 코사인 제곱비를 구하라는 건 좀 말을 조금 바꾸면 너 이 각을 구해봐 이런 말이거든. 맞지 얘들아? 각 B니까 보자. 그러면 각 대변 두 각과 두 대변 뭐가 떠올라요?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릴 게 아니라 됐습니까? 두 각 두 대변이니까 사인 법칙 공식 불러봐 얘들아. 사인 45도 분의 얼마냐? 대변 3. 그럼 요만큼은 그냥 각 B라고 할게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사인 B분의 얼마? 4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사인 45도가 얼마냐? 2분의 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잠깐만. 사인 이렇게 할게요. 얘랑 얘를 곱하면 3 사인 B. 얘와 얘를 곱하면 2루트 2 되겠죠. 그러면 사인 B는 뭐 됩니까? 3분의 2루트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3분의 2루트 1을 만족하는 B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방법은 삼각형을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사인은 빗변
빗변분의 높이인 거죠. 아, 미친 거 아니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1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맞냐 얘들아? 그러면 코사인 b는 얼마겠어? 3분의 1인데 그거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이 뭐가 있어요?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b는 1이잖아. 항등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사인 b를 구했으니까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한 다음에 이항시켜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845번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다. 그럼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 반지름을 2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18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외접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사인 법칙을 사용할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스몰 a를 뭘로 바꿀 수 있냐? 2r 사인 a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인 스몰 b는 2r 사인 b. 맞냐 얘들아? 여기 있는 c는 2r 사인 c가 되겠네요. 그 더한 게 얼마다? 18이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2r로 묶어버리면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이렇게 되고 얘가 18이 되겠네요. 그런데 2r이 얼마냐? 얘가 얼마예요? 4루트 3 되겠죠. 양변을 4루트 3 나눠버리면은 요거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보자. 848번 봅시다. 각의 비가 1대 1대2니까 정연아 변의 길이의 비가 보자 얘들아. 가끔 이래요 진짜. 각의 비가 1대 1대2니까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1대2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변의 길이의 비는 뭐라고 했냐?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라고 했죠. 됐냐? 그러면 각의 비를 알고 있다라는 건 각을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3개를 더하면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A는 몇 도냐? 30. A가 몇 도냐? 45. 45, 90이 돼야 되겠죠. 됩니까? 맞냐?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A는 45도, B는 45도, C는 90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변의 길이의 B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했잖아. 그러면 45도를 집어넣으면은 얘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이거 돼. 45도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뭐 됩니까? 사인 90 얼마냐? 1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얘를 딱 봤더니 답이 없네요? 당연히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요거의 역수를 곱할게요. 그럼 뭐 되는 거야? 1대 1대 루트 2분의 2 되겠죠. 유리화만 시키면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하면 지워지면서 1대 1대 루트 2.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각의 비가 변의 비가 아니라는 거. 851번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판단해봐. 이런 문제는 거의 90% 이상 변의 길이의 관계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거의 그래. 그냥 한 90% 이상. 그럼 변의 길이의 관계를 만들란 얘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에서 대문자를 없애고 소문자만 남기란 뜻인 거야. 왜? 소문자가 변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변의 길이의 관계라는 건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의 관계식을 만들라는 거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없애야 되겠죠. 요 말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a 곱하기 얘를 대문자를 없애고 싶어. 뭘로 바꿀 수 있냐? 2r분의 a라고 바꿀 수 있죠. 이거는 b 곱하기 얘는 뭘로 바꾸냐? 2r분의 b가 되고요. 플러스 c배의 2r분의 c가 되겠죠. 양변에 2r을 곱하면 지워지겠네요. 됐습니까? 뭐 되는 거예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면서 변의 길이의 관계를 구해봤더니 뭐 됩니까?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봅시다. 85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맞냐 얘들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어? 사인 법칙에서 사인 법칙은 각과 대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관계식이라고 했잖아. 맞냐? 무슨 말인지? 내 말은 지금 여기에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면은 대충 이렇게. 나는 지금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각과 대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가 뭐 사인 요 b니까 사인 b분의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사인 b분의 b는 우리가 2r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 문제를 봤더니 b는 60도인 걸 알고 있고 스몰 b는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어. 그럼 얘만 알고 있고 이 두 개를 모르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요 말 이해되냐?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뭔 얘기냐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각과 대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 안 어렵지? 방금 나연이가 하품할 정도로 쉬워. 내가 한번 설명하니까 저걸 저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설명. 진짜 이 정도로 쉬운 내용이야. 알았지? 나중에 테스트 받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봅시다. 됐습니까? 그래 내 말은 요 길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x라고 하면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 2배가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x를 구해야 돼. 뭘 이용해야 되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야 되겠네. 왜 그런 거예요? 이 녀석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인 거죠. 한마디로 문제 하나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함께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x의 제곱은 뭐냐 얘들아? 5제곱에 4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뭐냐? 5에 4에 코사인 60도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럼 정리 좀만 더 해볼게요. 그럼 뭐 됩니까?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가 얘랑 얘가 지워지겠네? 맞냐? 이건 41이네? 뭐 되는 게 21 되나? 이렇게. 그럼 x제곱이 21이니까 x는 루트 21 되겠죠. 됐냐?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이제 불러봐 얘들아. 또 어떻게 되는지. 사인 뭐분의 사인 법칙 말하는 거예요. 사인 60도 분의 빨리 루트 21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된다는 거죠. 됐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의 루트 21이면 얘랑 얘를 지우면 얘 루트 7 되겠네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2 루트 7 되고 그게 2r이 이렇게 되겠네요. 2를 지우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7이 답이 되겠네요. 법문수 계산할 수 있죠? 다음 문제 봅시다. 858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떠오릅니다. 그럼 코사인 A,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얘는 뭡니까? 공식이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c가 되겠네요. 맞냐? 아, 이거 좀 틀렸구나. 아무튼 뭐 여기서 할게요. 다시 됐습니까? 공식만 그냥 정리할게요.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결국 보면은 얘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각을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의 목적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두 변을 알고 있으니까 얘 알아야 되겠네? 뭐가 떠올라요? 얘 구하려면은 또 코사인 법칙이다. 그럼 얘를 잠깐만 x라고 잡으면 x제곱은 뭐 되냐? 이 녀석을 제곱. 맞아? 이 녀석을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가 이렇게 되겠죠. 맞냐? 정리 좀만 더 하시면 둘이 더하면 37. 요게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요거랑 요게 지워지면서 루트 3은 얘랑 곱하니까 6에 30. 이렇게 되겠네. 그럼 x 얼마예요? 루트 7. 얘가 루트 7 되겠죠. 됩니까? 이제 같이 해보자 얘들아. 이제 지울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코사인 A는 2배에 누구랑 곱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둘이 곱하는 거죠? 2배에 2루트 3에 루트 7분의 또 불러봐 얘들아. 이 녀석을 제곱한 12 더하기 이 녀석을 제곱한 7 마이너스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대변을 제곱한 걸 이렇게 빼는 거죠. 됩니까? 가능하시겠죠? 음수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니까. 됐습니까? 봅시다. 861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 모양의 잔디밭을 만들려고 할 때 잔디밭의 넓이를 구하여라. 언뜻 봤을 때 더럽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별 얘기 없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삼각형이 있는데 그거에 외접원에 반지름 구해. 그럼 너 넓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자마자 변을 알고 있네요. 이 각이 언뜻 봤을 때 주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알 수 있죠? 몇 도예요? 60도가 되겠죠. 공식 불러봐 얘들아. 사인 뭐 분의 60도 분의 100 루트 3은 뭐 되냐?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좀만 더 계산해 보면은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3이고 이 ņ석은 100 루트 3이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지워지고 곱하면 뭐 됩니까? 20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2R이 200이니까 R은 뭐 되는 거예요? R은 100이 되겠네요. 얘를 제곱하고 파이를 곱하면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6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뭡니까? 변의 길이의 관계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이 주어진 조건식에서 소문자만 보이게끔 만들란 얘기야. 그러면 좌변에 여기에 스몰 c는 그대로 c라고 쓰고 여기 있는 녀석을 다 소문자가 되려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야 되겠죠. 뭐냐 불러봐. 이 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지금 공식이 약간 암기가 덜 된 것 같아? 네, 이따 암기를 시켜줄게 얘들아. 알았지? 내 잘못이야. 그 다음에 A 곱하기 코사인 C죠. 얘 불러봐.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A랑 A가 지워지고 C랑 C가 지워지고 또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 B랑 이 B는 지워지고 이 2랑 이 2가 지워지고 또 이 B제곱이랑 B제곱이 지워지네.
그럼 정리했더니 요거 이항시켜서 얘랑 만나면 2a 제곱, 이항시키면 2c 제곱. 그럼 a 제곱과 c 제곱 똑같으니까 당연히 a랑 c가 같으니까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6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요. 요렇게 돼 있고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됩니까? 그 다음 또 문제에서 여기가 그럼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가 길이가 6이다 알려주고 있고요. 얘는 8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좋겠죠.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한마디로 넓이를 S라고 한다라면은 2분의 1에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가 되겠죠. 그러면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그런데 나는 사인 C가 졸라 궁금한데 사인 A 플러스 B를 알려주고 있어. 짜증나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계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냐? 180도 파이가 되겠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니까. 맞아? 그러면 B 플러스 C는 뭘로 볼 수 있냐?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A 플러스 B 자리에다가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가 있죠? 뭐합니까? 얘를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인에 여기가 A 플러스 B인데 저 자리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C를 쓸 건데 파이라고 안 쓰고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C라고 쓸게. 똑같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짝이야 홀이야? 짝이죠?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되고요. 여기 C니까 C가 이렇게 되고요. 얘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뭐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결국은 사인 뭐야? 얘가 사인 C로 바뀌는 거야. 그게 얼마래 얘들아? 이게 3분의 1이죠. 그럼 요 녀석이 3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어. 답 얼마예요? 최종 답은 8이 답이 되겠네요. 87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넓이 공식을 정리할 때 공식 복습할게요. S는 뭐분의 뭐가 있었잖아. 뭐였냐? 오늘 처음 보는 공식 하나 있었잖아. 4R분의 ABC가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아까? 또 밑에 하나 또 있었잖아. 2R 제곱에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 외우라고. 알았지? 고3 때는 거의 안 써. 내신 때 종종 써먹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넓이가 12 루트 5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은 몰라. 그 다음에 세변이 7, 8, 9니까 7과 8과 9를 곱하시면은 R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안 할게요. 됐습니까? 절대로 뭐 시간을 쫓겨서 그런 거 아니야. 알았지? 귀찮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다음 줍시다. 87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조선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각형에서는 대각선 길이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었잖아. 대각선 알 수가 없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조선을 요렇게 그을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 빨간색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60도네? 근데 처음에는 이등변인 줄 알았는데 얘가 60도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똑같아지면서 결국은 정삼각형이 되겠네? 그럼 넓이 공식에 의해서 이 넓이를 S1이라고 한다면 S1은 뭐 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뭐 이래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2분의 1에 두 변을 곱한 다음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도 되고 뭐 아무튼 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초록색 삼각형을 S2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길이 얼마냐? 8이겠죠. 또 질문. 이 각도는 얼마겠냐? 30도겠죠. 그럼 넓이 S2는 2분의 1에 불러봐 얘들아. 9에 8에 사인 30도가 되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두 개만 더하시면 S1과 S2를 더하면서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됩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87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각 D를 구하라고 했죠. 보자. 그럼 여기가 각 D잖아.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 각만 구하면 그게 답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아까 우리 넓이 뭐였어요?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 6과 8을 곱한 다음에 사인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기에 삼각형처럼 2분의 1이 안 붙는 이유가 선을 찍으면 삼각형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다? 24 루트 3이다. 얘는 48이니까 48로 나누면은 사인 B는 뭐 되냐?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딱 봐도 B가 예각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B는 얼마겠어요? 얼마? 60도가 되겠죠. 그럼 각 B가 60도면 대각도 60도가 되니까 답은 60도가 답이 되겠네요. 87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아까 우리 이거 공식 배웠었죠? 사각형 넓이를 S라고 한다란 뭐예요? 2분의 1에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는 거였죠. 됐습니까? 나는 그럼 지금 사인 세타를 알고 싶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코사인 세타인 거죠.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삼각형을 그려도 됩니다. 삼각형을 해볼게요.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얘가 3이고 여기가 1 되겠죠.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맞냐 얘들아?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야?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이게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됩니까? 됐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됐죠?